자, 이번 시간에 대해서 우리 지적공별 등록사항 중에서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 이제 기본기에서 경자 우리가 포인트 잡고 좌표라는 게 포인트고 부라는 게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자, 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이라는 것은 요거는 작성해서 경의 측량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두시고요. 자, 경의 측량은 요 경도와 이도를 만나니까 좌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자, 우리가 항상 좌표라는 걸 기억해 둬야 돼. 그래서 자, 첫 번째. 자, 좌표 지적이야. 자, 좌표 면적이에요. 그러면 세 번째와 관련돼서 기억해 둘 거는 자, 좌표가 뭐였어요? 좌표가 뭐이면 뭐가 될까요? 즉, 부호가 된다라는 거. 부호. 여기에 대해서 부호도라는 걸 기억해 둬야 된다. 부호도. 자, 좌표 부호는 뭐에 가깝냐? 요거는 대장에 가까워요. 자, 부호도는 요 도로 끝났으니까 요거는 도면에 가까워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대장 형식의 도면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 지적 일반인이 보기 어렵다. 비용이 비싸다. 즉 정확하다. 정확하고 비용이 비싸고 정확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보기 어려우니까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조금 전에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함께 비춰한다. 면적과 관련돼서는 좌표 면적이 그래서 좌표 면적 계산법이고 좌표 부호 보호도 요 정도만 좌표와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되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된다라는 것.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 요걸 한번 꼭 잡아서 등록사항을 우리가 한번 보죠. 자, 경계점 좌표는 좌표가 핵심이야. 그래서 평면직각 종횡수치를 표시한 것 이게 좌표라는 겁니다. 자, 고유번호 나와 있네요. 자, 고유번호. 자, 고유번호와 관련돼서 도면에만 고장이 없죠. 그래서 고유번호, 장번호. 도면번호는 어디만 없어요? 공대만 없죠. 그래서 도면번호가 보일 거고 소재 공통, 지번 공통. 그 다음에 거기 좌표 부호 보호도가 있어. 그래서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만 등록된다라는 걸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꼭 기억해 둘 거는 우리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꼭 기억해 둘 거. 셋 중에 하나가 올해 두 문제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꼭 기억해 둬야 돼요. 자,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잡아라.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일반 지적도가 아니라 경계점 좌표 등록부 시행지역의 지적도를 잡아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잡아라. 요 셋 중에 두 문제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두 개를 반드시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뒤에 보니까 22페이지 가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와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소재 지번이 있네. 공통. 자, 좌표 동그라미 쳐놓고요. 자, 고유번호는 19자리로서 그러면 디귿하고 미음을 연결하라고 고장. 도면에는 고장이 없다. 도면 번호는 공대만 없다. 그 다음에 부호 및 보호도. 그러면 좌표 부호 보호도는 어디에만 등록된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된다라는 것. 특히 손가락이 3번과 관련돼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의 지적도야. 아까 그림 봤죠? 도면의 제면 끝에 좌표 줄쳐놓고요. 또 하나는 이 도면에서 측량할 수 없음. 또 하나는 좌표에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그래서 3번을 우리가 확인해 둘 필요가 있고요. 4번과 관련돼서 여기 한번 보죠. 4번과 관련돼서 X축, Y축, X축, Y축, X축, Y축이 돼. 그러면 최단 거리가 되죠. 그러면 경계 결정과 경계 보호는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좌표, 그게 좌표를 포인트를 달아놓은 거고요. 그러면 지적 경위의 측량 방법에 따른다라는 것.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 근데 경하고 이도는 뭐예요? 경도와 이도가 만나니까 좌표라는 핵심이 전개가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경위의 측량을 평판 측량으로 건치면 X가 돼.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우리가 비싼 지역이죠. 그래서 지적 확정 측량 지자 동그라미, 축적 변경 축 동그라미. 그래서 지축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지적공별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도표로 거기에다가 별표 5개 넣고 이걸 다시 한번 본인이 정리를 해요. 그래서 소재 공통, 지방 공통 이렇게 해서 자기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2문제짜리예요. 5점짜리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등록상 이제 준비를 좀 해 두시고요. 그러면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 보관 및 열람 발급 그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보관 가시적 지적 공부는 어디에서 보관하느냐? 지적소관청 출처놓고 지적서고 연구 보존이라는 것 툭툭툭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반출이 안 돼. 그래서 밑에 전제지변 A적으로 반출할 수 있고요. 시도지서 대도시 시장을 승인을 얻으면 반출할 수 있다. 그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적소가 관련돼서 그 밑에 몇 개 있는데 그건 특히 2번과 3번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과 관련돼서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경우 이게 바로 지적 파일이 돼. 그래서 관할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줄쳐놓고 정보관리체계 연구 보존이라는 거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번과 관련돼서는 거기 정보 시스템, 관리 시스템 구축 줄쳐놔요. 요거와 관련돼서는 올해 5번과 관련돼서는 출제 가능성이 다분히 있어요. 그럼 5번과 관련돼서 5- 옆에다 이렇게 해놔요. 시스템 구축. 지적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적 공부 요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 구축한다라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종합 공부와 관련돼서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이거는 지적소관청이 관리 구축한다라는 거. 그러면 지적 공부와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요 국토교통부 장관, 지적소관청 요거 한번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5번이 출제될 수 있으니까 거기 페이지 23페이지 동그라미 5번 요걸 한번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열람 및 발급과 관련돼서 1번 지적 공부를 열람 발급은 지적소관청이 열람 또는 발급을 신청해야 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우리가 확인해 두고 그러면 2번과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대장 넘기니까 수입인지 우리 말씀했으니까 쓸 필요는 없어요. 수입인지와 수입정지의 차이점은 우리가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수입인지 뭐라고요? 또는 국세가 되고요. 수입정지는 결론적으로 지방세가 된다는 것. 과거에는 참 많이 출제됐어요. 인지와 정지에 대해서 우리 구분을 해놓고 계셔야 된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거기, 24페이지니까 4번에 지적공부의 복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한번 봅시다. 지적공부 복구.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는 그러면 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시 복구 절차가 중요하겠죠. 절차가 중요하겠고요.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그러면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 중요하겠죠. 한번 봐봐요. 지적공부, 여기요. 지적공부는 누가 관리하죠? 지적소관청이 관리해. 그러면 지적공부는 지적소관청이 지체 없이 복구한다라는 것, 요거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복구 자료로서, 그러면 지적공부에는 뭐가 담아있죠? 바로 토지의 표시를 담고 있어.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뭐가 있는데?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가 있잖아. 그러면 이걸 담아야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공부하실 때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개 점검해 두셔야 되고요.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는 어때요? 복구 자료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토지의 표시 사항들 대표적으로 이제 사실관계를 복구할 때, 그 다음에 A적으로 소유자를 복구할 때도 있겠죠. 그러면 소유자는 어디에? 등기부나
등기부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부를 하실 때 그러면 올해 지적공부의 복구는 어떻습니까? 나올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최근에 나왔지만 특히 이제 복구 자료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달라는 거고 그러면 그 밑에 이제 24페이지 보니까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해야 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지적소관청을 두 자로 건치면 뭐예요? 직권이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나중에 통지 사유가 발생할 거라는 걸 예측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 이제 복구 자료가 있죠. 소유자. 그러면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거는 예외적 측면이야. 그래서 자, 부동산 등기부. 그래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고요. 자,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 표시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 등기부의 표제부가 있잖아요. 법원의 확정 판결 정본 또는 사본, 지적공부의 등본, 청량 결과도는 뭐의 면적 경계 좌표를 담고 있죠. 그래서 5번 이거 조심하라고요. 그래서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이걸 뭘로 살짝 건치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로 장난을 친단 말이에요. 특히 5번에 대해서 신경을 바짝 써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소관청이 작성하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정보처리 시스템에서 복제된 지적공부. 그렇다면 우리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표시야. 그렇죠? 표시. 토지의 표시, 서지,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담고 있는 게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공시지가다. 공시지가는 토지의 표시가 아니야. 그럼 공시지가는 결론적으로 지적공부의 복구 자료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연결이 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자, 복구 자료에서 특히 토지 이동 정리 계획서 그걸 포인트를 잡아서 정리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럼 복구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5페이지에 딱 정리를 해놨네요. 복구 자료 조사. 자, 그 다음에 복구 자료 조사서. 그 다음에 복구 자료도. 자, 복구 자료 조사서는 자, 그 옆에다 대장이라고 써요. 대장의 근거가 되는 거야. 복구 자료들은 도면을 근거가 돼요. 그래서 도면과 관련돼서 복구 자료도 하고 도자하고 도면하고 도자를 상기해 줘야 돼. 그래서 거기는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어요. 그러면 대장과 도면을 뭐다 삭각 바꿔치기 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면하면 도도. 그래서 복구 자료도 도면. 복구 자료 조사서 요거는 대장이라는 거. 그래서 대장과 도면을 살짝 바꿔치기 하니까 그걸 유념해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적공부 복구하면 복구 정량을 해야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복구 정량해. 그럼 복구 정량은 두 가지 측면이 복구 자료도가 없을 때 하나 잡아놓고 허용 범위 초과. 이때는 복구 정량해줘야 돼. 그러면 예외적으로 허용 범위 이내 때는 복구 정량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 허용 범위 이내냐, 허용 범위 초과냐를 꼭 한번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면적 허용 결정과 관련돼서 허용 범위 이내 거기에다 주로 한번 닦아놓고요. 경계면적과 관련돼서 특히 저 상대방이 동의를 얻었어. 동의를 얻으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동의를 받아 조정할 수 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토지의 표시 개시야. 요거 조심해야 돼요. 토지의 표시와 관련돼서는 이거는 7개 지문이 빠져나갈 수 있어. 그래서 그게 토지의 표시 개시와 관련돼서 개시와 관련돼서 복구하려는 경우 딱 줄 한번 까놔요. 복구 전이야. 자, 시군구야. 시도가 아니라 공보가 아니라 게시판이야. 미시 아니라 또는이 아니라 미시야. 그 다음에 며칠 이상 개시한다. 15일 이상 개시하는 거. 요 15일이 무슨 신청 기간이냐? 바로 이 신청 기간이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요 15일이 지나면 이 신청을 개시할 수 없어. 그래서 이 신청, 그래서 밑에 개시 기간 내라는 걸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복구 절차와 관련돼서 그렇게 이제 포인트를 잡아서 암기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그러면 지적공부 복구와 관련돼서 절차와 자료에 대해서 복구 자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여기에 대해서 복구 자료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조금 해두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적공부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세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세 문제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해두셔야 되고 자, 지적을 한번 넘겨봅시다. 몇 개 이제 부수적으로 이제 잡아둘까? 지적정보관리 전담관리기구 줄잖아요.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구는 거기에다 국토교통부 장관 줄쳐놓으세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 지적정보 전담관리 설치 운영권자는 누구냐?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거는 최소한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로 2번에 거기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가로 2번 앞에다가 이렇게 한번 적어와요. 우리 암기 코드를 하나 만들었었죠. 자, 공부가 주라는 것 2번 앞에다가 공시지가, 부동산, 가격, 가족관계, 주민등록해서 공부가 주다. 그러면 지적정보 전담관리기구와 관련돼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업무 범위와 관련돼서 공부가 주, 요 두 개에 대해서는 꼭 마지노선으로 확인해 놓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부탁드리고요.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6번이 나올 거예요. 6번.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자, 지적전산 자료 이용과 관련돼서 거기 옆에 특히 여기는 신경을 바짝 써주셔야 돼. 신경을. 자, 여기는 자, 승인이 자, 신청으로 바뀌었다라는 걸 조심해야 돼요. 승인이 신청.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서 승인이 아니라 그래서 신청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신청 기간이라는 것 특히 조심해야 돼요. 여기와 관련돼서 범위에 따라서 달라지죠.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그래서 이렇게 좀 숙지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과 이용 관련돼서는 이게 올해 출제 포인트가 높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요. 그러면 거기 밑에 심사와 관련돼서 이제 줄 한번 꺼내보죠. 미리 관계 중앙기관의 심사,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닙니다. 자, 심사제로서 중앙행정기관회장, 소속기관회장, 지방자치단체는 심사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걸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 니은의 자기토지, 지 거잖아. 그 다음에 니은 디귿과 관련돼서 상속인 줄쳐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특히 가로 2번과 관련돼서는 신청. 자꾸는 해야 돼. 승인이 아니라 신청이다. 승인이 아니라 신청이다. 요걸 자꾸 잡아야 돼요. 자, 전국 단위는 그러면 거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지. 그래서 차자 따서 국시지 또는이야. 또는 한번 줄쳐놓고요. 시도 단위는 시지. 그 다음에 시군구 단위는 지. 그럼 다시 한번 잡아보자. 전국 단위는 국시지, 시도 단위는 시지, 시군구 단위는 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숙지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지적전산 정보 자료 문제 풀 때 자꾸 인지를 하셔야 돼. 성인이 아니라 신청, 성인이 아니라 신청. 그래서 전국 단위 국시지, 시도 단위 시지, 시군구 단위 지. 이렇게 해서 포인트를 탁탁탁탁 잡아두셔야 돼.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 27페이지로 가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게 나와 있어. 부동산 종합 공부. 요거는 기타 공부야. 기타 공부. 그러면 부동산 종합 공부는 특히 뭘 잡아라? 부동산 종합 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잡아두셔야 돼요. 그럼 부동산 종합 공부에 대해서 자, 그러면 7번과 관련돼서 자, 부동산 종합 건물은 기타 공부야. 그래서 맨 위에 가서 부동산 종합 건물은 누가 등록 관리하느냐? 지적소관청 줄쳐놔요. 특히 2번과 관련돼서는 별표 하나 내놓으세요. 자, 정보관리 시스템의 구축은 부동산 종합 건물은 지적소관청이 해. 지적공무는 누가 관리 구축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고 그랬어요. 특히 2번에 대해서 조심해서 다뤄두셔야 된다는 거. 자, 등록사항과 관련돼서 우리 많이 숙제했죠. 1. 자, 토지의 표시 줄쳐놓고 2번에 건축물의 표시 3번에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이용 동그라미 쳐놔요. 그래서 이걸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야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가 아니라 그거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이야. 대표적으로 개별 공시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의 내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내용이 등록된다라는 겁니다. 자, 5번에 부동산 등기법, 즉 부동산 등기법은 각고을구. 자, 그러면 각고을구에 관한, 그래서 각고을구가 뭐냐? 즉 권리에 관한 사항이야. 그러면 이거와 관련돼서는 대통령령이 정한 거로 써서 옆에다 두 개를 하나 써놔요. 각고을구, 권리야 권리. 표시가 아니라 조심해놔야 돼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그러면
자, 저당권에 관한 사항은 역시 얼거죠. 그러니까 얼거로서 요거는 권리에 관한 사항 당연히 등록됩니다. 자, 저당권의 채권의 내용에 관한 사항으로서 요 저당권, 권리의 내용이야. 권리의 내용에 관한 사항은 등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요 부분에 대해서도 특히 5번과 관련돼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으니까 대비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러면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 사항과 관련돼서 특히 1번을 조심하라. 특히 또 3번을 조심하라. 5번을 조심하라는 거. 요거만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종합 공부는 누가 관리하느냐? 보관과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열람 동원이에요. 열람 동그라미. 열람과 관련돼서 열람 발급은 그러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한다라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32회 때 출제를 한번 여쭤볼까요? 면사무소에는 뭐 컴퓨터가 없나? 전산화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요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주시면 무난하게 연결이 될 겁니다. 그 정도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럼 이제 28페이지 가서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의 정정이야.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부동산 종합공부의 토지의 표시 줄쳐놔요.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이죠. 그러면 지적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직권, 그러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뭐라는 거예요? 지적소관청이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당연하죠. 그래서 가로 4번에 1번 그 정도 우리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적 공부와 관련돼서는 최소 바운더리 그 안에서 이제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3장과 관련돼서 우리 이제 토지 이동 쪽에서는 주로 합병의 성립 요건에다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 놓아야 돼요. 합병의 성립 요건이 우리가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해 주시고,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무슨 표시를? 자, 토지의 표시를. 자, 그러면 자, 첫 번째. 자,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 그 다음에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신규 등록이 되죠. 그 다음에 변경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럼 말소와 관련돼서는 대표적으로 해면성 말소, 육지가 바다로 된 경우. 이게 바다 해면성 말소와 관련돼서.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1. 새로이 정하거나 2.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새로이 정한 것도 토지 이동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 그러면 새로이 정한다. 그래서 무슨 등록이 되죠? 자, 신규 등록이 돼. 자, 신규 등록은 새로울 신자죠.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는 그러면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라는 것. 특히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만 등기 관련 서류는 없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 둘 거는 자, 신규 등록은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도 없죠.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줄 필요 없어. 그래서 등기 촉탁사유에서 제외된다. 등기 관련 서류 없다라는 거. 또 하나와 관련돼서는 청량성가도는 첨부하지 않는다. 어차피 자, 지적소관이 검사를 하거든. 그럼 지적소관청이 청량성가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앞으로 신규 등록하면 톡톡톡 나와야 돼. 등기 관련 서류 없다. 등기 촉탁 X다. 청량성가도 X. 이렇게 이제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잡아놓고요. 자, 그러면 거기 밑에 동그라미 이번에 이제 60일 잡아놔요. 60일 잡아놓고, 자, 증명서류와 관련돼서 증명서류, 등기 관련 사항 없다라는 거. 등기사항 증명서류는 없어요. 근데, 자, 증명서류에서 맨 밑에 리얼하고는 조심해놔야 돼.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는 포함되죠. 그거는 우리가 함께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신규 등록은 자, 새로 생긴 땅이죠. 그러면 일단 국유야. 그러니까 우리 국유재산법에서 즉 총괄청이라는 게 있어. 총괄청은 즉 기획직, 정부 장관. 그거는 크게 문제될 거는 없고요. 그래서 그 정도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류와 관련돼서 이제 거기 있죠.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4번은 한번 읽어두시고 5번은 자, 신규 등록과 관련돼서 등기 촉탁서에서 제외된다라는 거 그거 한번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지동이란 무슨 표시를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요거 한번 딱 정리해서 마무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가로 2번에 이제 등록 전환이 있어요. 등록 전환. 자,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역시 30일의 때 단독 문제로 우리가 출제될 거예요.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은 임에서 토로가 임토. 그러니까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임토로 가니까 뭐예요? 자, 첫 번째. 자, 축적 변경을 수반하게 돼 있어. 언제나 수반합니다. 축적 변경은 언제나 수반한다. 두 번째. 자,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목 변경은 자, 지목 변경은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지목 변경 수반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언제나 수반됩니다. 자, 등록 전환은 임에서 돌아가니까 뭐예요? 측량을 하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잡을 거는 허용 범위 초과냐 이냐를 꼭 잡아야 돼. 허용 범위 초과냐 이냐냐. 허용 범위 초과 임에서 돌아가니까 지적소관청이 검사를 받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허용 범위 초과는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정정해줘. 그래서 이거는 직권 정정 사유가 되고요. 자, 직권 정정. 허용 범위 이내는 임에서 돌아가니까 허용 범위 이내는 자,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인지를 해 주셔야 돼.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는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등록 전환되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를 하자. 자,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그러면 지금 등록 전환이 올해 출제된다면 요 부분하고 요 이내하고가 또 출제 사항이 되니까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기 허용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와 허용 범위 이내 요 부분에 대해서 요 두 개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다라는 것.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암기 코드도 만들어줬어요. 자, 그러면 등록 전환과 관련돼서 첫 줄에 61포인트 잡고 등록 전환 대상 토지에서 특히 기억에 산지관리법. 국계법이 아니에요. 산지관리법입니다.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니은과 디귿, 니은, 디귿, 리을을 묶어야 돼. 대부분 토지가 줄쳐놔요. 대부분 대자 동그라미. 디귿과 관련돼서 사실상 형질 변경 줄쳐놓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계획선에서 도자 동그라미.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과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 자 기본서에서 기본기를 다졌을 때 요거 암기 코드를 해놓으라고 그랬죠. 자, 대도사. 자, 갑성이는 공시의 대도사야. 대도사. 공시에 대해서는 도사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가 뭐예요? 대부분. 도시군 관리계획, 사실상 형질 변경. 그러면 대도사, 지목 변경 없이 등록 전환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옆에다가 대도사. 근데 시작부터 우리가 그렇게 암기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대도사 잡아야 돼. 자, 면적과 관련돼서 등록 전환될 허용 범위 이내다. 그러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줄쳐놓고요. 출제가 된다면 기억 부분이 출제 예상이 돼요. 니은과 관련돼서는 최근에 우려 먹었기 때문에 허용 범위 초과 그 밑에다 직권이라고 우리가 전화요. 자, 그러면 공시법령과 관련돼서 27년을 강의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여쭤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등록 전환이 왜 틀렸습니까? 그러면 10중 8구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지목 변경 수반 없이 등록 전환되는 거와 그래서 대도사 요 부분하고 허용 범위 초과냐 이내를 인지를 안 하고 문제를 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초과 직권 이내 등록 전환될 면적을 등록 전환 면적으로 결정하고 지목 변경 수반하지 아니하면서 등록 전환되는 거 대도사 이렇게 우리 한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자, 그러면 이제 3번과 분할과 관련돼서 우리가 있네요.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은 거기에다 옆에다 놔요. 분할. 자, 분할과 관련돼서 60일과 관련돼서 논점이 돼. 60일. 자,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적이라는 거네. 요거는. 그러면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자, A적으로 이거는 A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어. 의무적 분할 대상. 요거와 관련돼서는 한 필지의 일부가 형질 변경시입니다. 한 필지 일부 형질 변경시 이때는 분할 신청하여야 돼. 60일의 제한이 있어. 그러면 이유는 뭐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네. 자, 1필. 자, 1필 1목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서. 관철. 자, 나머지는 이제 분할과 관련돼서 자연스럽게 나오죠. 분할, 한 필지를 두 필지로 나누는 것. 이게 분할이 되는 거야. 근데 분할과 관련돼서 이제 유심히 살펴보면 요 부분에 대해서 많이 틀리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는 임의적 할 수 있다. 이때는 하여야 된다. 요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신청 의무 있는 경우 한 필지 일부 동그라미. 자, 형질 변경 절쳐놓고 이때는 60일 신청하여야 된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는 뭐에 그 정도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하지 마세요. 그 정도만 우리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분할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고 예적으로 의무적 분할 대상 토지가 있다. 그러면 한 필지 일부가 무슨 변경? 형질 변경 잡아두시라는 것. 합병은 오늘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30일에 뭐에 간단하게 출제를 해서 자, 합병은 33회 때 뭐에 반드시 우리가 출제가 돼요. 특히 합병과 관련돼서는 합병의 승립 요건에 대해서 승립 요건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 또 하나 합병과 관련돼서 이제 논점이 있어요. 합병은 마찬가지. 분할과 관련돼서 자, 합병도 마찬가지. 자, 60일 신청.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어. 원칙 제한이 없어요. 예적으로 있어 없어요? 있어. 여기 이제 의무적 합병 대상 토지가 되어 있어. 요걸 12개 초점을 맞춰서 외워두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올해 합병의 승립 요건 쪽에다 요거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대비를 좀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한번 보죠. 자, 1번의 토지 소유자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부지 줄 한번 꺼놔요. 자, 도로 제방 하청 국어 유지 조심해서 다뤄놓고 요거는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 포인트를 잡아요. 그러면 그 옆에다 이제 뭘 써놨냐면 우리 12개를 우리가 숙지해 놔야 되는데 그러면 그 옆에다 공동주택의 부지. 자, 우리 암기코드 우리가 정해놨었죠. 그래서 학, 절수, 자, 천재구, 그 다음에 유도, 여기는 공장체까지 속해. 그래서 요거 11개에다가 요거 1개. 그래서 더하니까 12개. 그래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 정돈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체. 유가 바로 뭐예요? 유지라는 거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그러면 요거는 자, 우리 30일에 때는 아주 좋죠. 자, 90일로 작년을 쳤어요. 60일이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 확인해 두고. 자, 합병의 제한을 합병을 반대해서 가면 합병의 승립 요건이 나와.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우리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는 조심해서 다뤄놔야 돼요. 자, 합병의 승립 요건과 관련돼서 우리 요렇게 자, 동일해야 돼. 그래서 동일성. 자, 집안이 연속돼야 돼요. 자, 집안이 연속된다고 해서 자, 집안이 연속된다 해서 합병은 안 되거든. 그래서 개정됨으로써 최근에
자, 연접까지 우리가 확인해야 돼. 연접성을 떼야 돼. 집안만 연속된다고 안 돼. 연접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동일해야 되고 연접해야 되고. 그러면 동일성 집안의 연속성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합병의 성립 요건은 동일하고 집안이 연속되어 있어야 된다. 연속되어 있다고 합병이 되는 것은 아니야.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연접성을 떼야 된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개 한번 정리를 해보죠. 특히 C를 봐봐요. 합병하는 토지 소유자 주소가 동일 나와 있고요. 자, 동일해야 되고. 그러면 소유자가 동일해야 되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개 정리해 줄 거는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 특히 미음을 봐봐요. 합병하는 토지 정비, 부동산 등기법, 그 다음에 각고의 동일한 신탁 등기, 그거 조심해야 돼요. 미음, 동일한 신탁 등기, 거기가 바로 그 때문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디귿으로 가보죠. 자, 디귿, 승역지 줄쳐놔요. 승역지는 합병이 가능해. 근데 요역지는 합병이 불가능해. 착착착 이제 당겨놔야 돼요. 합병하는 토지 정비에 대한 등기원인 일자,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그 옆에다, 자, 리얼 옆에다는 그 옆에다 하나 써놔요. 이게 바로 창설적 공동저당이야.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저당권. 동일한 신탁등기.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잡을 거는 디귿, 리얼, 미음 요 셋 중에서 오래 걸리게 돼 있어. 그래서 합병의 성립 요건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부분과 관련돼서 그러면 합병은 원칙적으로 60일의 제한이 없다. 예외적으로 있다. 몇 개? 12개. 그래서 공동주택의 부지 하나, 학철수, 천재구, 유도, 공장제. 이때는 의무적 분할 대상 도로로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합병은 그 정도는 충분히 정리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자, 뒷장에 넘겨서 한번 가보죠. 합병에 따른 경계, 좌표 또는 면적은 따로 지적 정량을 하지 않고 당연히 정량하지 않고 두 필지로 한 필지로 합하니까 그 정도 우리가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로 5번과 관련돼서 지목 변경은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